조상훈의 뉴스 퀴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조상훈의 뉴스피드, 오늘부터 2014년 1월 개편에 따라서 30분으로 줄였지만 알차게 꾸미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불통 논란에 대해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인가,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얼마 전 이정현 홍보수석이 자랑스러운 불통, 운운해서 비난을 자초했는데 바로 그 말을 되새김한 셈입니다. 온갖 것이 자랑스러워도 대통령의 불통은 어째 자랑할 거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와 논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네, 먼저 뉴스와 논평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불통 비판에 대해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인가,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 얘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소통을 하기 위해 모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불법으로 때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도노조 파업 같은 거를 보면 우리 정부가 민영화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참 누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그 불법 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서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또 그 앞으로 좀 소통에도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흔히 대통령의 성과 대통령의 통을 붙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박통, 전통, 노통, 김통이 그런 예입니다. 다음에는 소시성을 가진 대통령을 모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위해서 말이죠. 한편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국민 중엔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은 실제 대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려는 전주 상산고에 대해 긴급 특별조사에 돌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산고가 오늘 오전 교과서 선정 재검토 입장을 발표하며 사실상 교학사 교과서 지정 철회 입장을 밝히자 정호쯤 교육부 감사총괄 담당관실 직원 2명을 상산고에 급파했습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문제로 특별조사관을 급파시키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정부가 교학사 교과서 살리게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새누리당의 입장도 이런 교육부 조치에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극복한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 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실패한 역사라는 자학사관이나 친북사관을 담은 왜곡된 시각으로 기술된 교과서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들에 대한 마녀 사냥식 몰이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정말 교과서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피상적 선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8종 교과서 모두에 대해 차분히 한 번쯤 공부하기를 권고합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검정 교과서 변경에 대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특감을 벌인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악할 일이라며 그동안 봐주기 부실 검정으로 교학사 살려주기에 나선 교육부가 상산고 특감까지 벌이는 것은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파주의 한민고등학교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고는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로 오는 3월 개교할 예정인데요. 이 학교는 MB정권 때 국방장관을 맡았던 김태형 전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주기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하며 교학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 논란과 관련 한국판 홍위병들이 동원돼 교학사 교과서를 분서 갱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희 교수의 SBS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개탄을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그 채택을 처리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판 홍위병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교학사 교과서를 분수갱료하고 있는 이런 폭압에 못 이겨서 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발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통화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어떤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는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나와 다른 견해나 사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편협한 태도로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역사교육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견해나 사관을 용납 못한다는 편협한 태도라 학계에 정립된 이론을 좌파 사관, 자학사관이라며 매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뉴스와 논평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내란 음모 피의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권을 제약하는 초헌법적 법안을 발의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이재화 변호사 인터뷰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그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접견권과 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약하는 건가요? 우리 헌법 제12조 5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 중에 핵심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 바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교통권이죠. 예. 이 부분을 침해하는 겁니다. 예.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얘기로는 영국, 독일,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예. 이게 우리와 같은 맥락의 그런 법들입니까? 이게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그 내용이 있는 선진국은 없고요. 예. 일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좋은 법이 아니라 악법이기 때문에 나쁜 법을 우리나라가 구태여 수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2년도 이래 일관되게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앞서서도 이 법안 초헌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12조 4항 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아시는 것처럼 김진태 의원 부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인데 예. 이런 법을 이렇게 발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 김진태 의원이 이 법안 발의를 장난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논란을 스스로 즐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논란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소화적인 영웅주의 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헌법 공부를 한 사람,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법안이죠. 예. 이게 일베 등 극우 보수적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서유럽, 특히 프랑스 방문 때 했던 발언,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 부분도 결국 김진태 의원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되고 있는 프랑스에 가서 예. 마치 그런 발언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법무부를 시켜서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해서 국격을 추락시켰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 부분을 김진태 의원은 스스로가 영웅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당연한 질문 같지만요. 예. 헌법에서 이 범죄를 가리지 않고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습니다만은 예. 모든 피고인들에게 잘 안 들려요. 예.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헌법이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 헌법 조문으로 인정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인류의 역사는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자유 보호를 확대하는 역사입니다. 예.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런 헌법 규정이 없으면 공권력은 스스로가 제한을 하지 않으면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 부분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고요. 죄명이나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보호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서 수사받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된다는 문명국가의 기본 논리죠. 예. 이것 때문에 범죄를 가하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렇게 변호사 면접이라든가 접견권, 교통권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 짐작들 하실 겁니다. 예. 이석기원 내란 음모 사건과 좀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석기원 구속 수사 과정에서 예. 이 의원에게 변호사와 가족 접견권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예.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무제한적으로 보호를 하지만은 예.
그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접견권은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하고 좀 다른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도 필요 최소의 범위 내에서 했지만은 이 부분을 좀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요 사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야당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 부분이 통과되지면 우리 영화 변호인에서 보던 것처럼 고문과 회유와 협박이 난무하고 예. 그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되고 허위 자백을 근거로 무죄가 유죄로 둔갑하게 될 것이 뻔한데 야당에서의 대처는요. 이 법안을 그 쓰레기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하면 된다. 당정 않고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법사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긴 한데요. 예. 쓰레기 취급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아, 그럼요. 예. 그렇게 해야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지면 제2의 이근한 고문기술자, 예. 그다음에 이 변호인에 나온 제2의 차동령이 유능한 수사관으로 판치는 세상이 될 거고요. 예. 제2의 진보당 사건, 인력당 사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줄비하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인권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고요. 국격은 자동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겠죠. 예. 결코 가볍게 볼 그런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예. 예.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한동주 서귀포시장, 우군민 제주지사로부터 이런 언지를 들었다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가 당선되면, 즉 우군민 지사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 더 해라, 즉 한동주 시장 당신이 서귀포시장 더 해라. 그러면 한동주 네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왔다. 내년 6월 달에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나가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동주 제주도 서귀포시장이 전격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서귀포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군민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나에게 서귀포시장을 더 하라고 했다. 이러한 내면적 거래를 하고 왔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시장직 내면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우군민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에 우군민 지사는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며 발뺌. 그런데 또 녹취록이 공개됐으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을 하실 때 지방정부의 버팀목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함께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우지사가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의기투합했고 이심전심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면서 일을 하실 때 지방정부의 버팀목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한동주는 우군민을, 우군민은 박근혜를. 이상의 녹취는 제주 지역 언론 제주의 소리와 제이누레에서 따왔습니다. 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네네. 우선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80여 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시대의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요. 한반도 통일이 우리 경제 대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도 제안을 했고요.
남북 정상회담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도 피력을 했습니다. 예. 경제 분야 국정구상과 관련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 정상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혁, 그리고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천, 또 내수 활성화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 구축, 이 세 가지 전략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나온 얘기들은 사실 이제 증세 문제나 또 정치권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요.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낭비 요인 축소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다만 경제 활성화 후에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정치권에서 지금 한참 개헌론이 지금 불붙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빠져들 거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개각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문제, 재판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또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회견 직후에 정부는 22개 중앙행정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요. 노사정 대타협 추진, 또 규제개혁 등 27개 후속과제를 선정하고요.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북한에 제안하고 또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회의를 갖는 등 일단 정부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회견에 대해서 불통 논란을 좀 불식시키려 애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좀 불통 논란 해소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회견을 보신 모든 청취자분들이 아마 다들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 파업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다. 엉뚱하게 법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더니 다시 이제 철도노조 파업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민영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법 파업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하겠냐. 앞으로도 소통에 대해서 힘쓰겠지만 불법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히 대응하겠다. 소통을 주문하는 데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과연 적절한 대답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얘기는 정말 한편의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간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뜬금없이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있는지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불통, 이 지적이 민원비서관의 왕성한 활동, 이걸로 설명이 되는 얘기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대선 때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 대통합이나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이런 부분의 얘기는 아예 언급조차 없어서 예.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어쨌든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고요. 여당에서는 우리 국정운영의 구상을 제대로 밝혀준 청사진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보통 기자회견하면 사전에 질문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번 청와대에서도 아마 10명 정도 사전에 좀 선정을 해서 질문을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준비한 답변치고는 수첩이 없어서 그랬나요? 좀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원래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어제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선거 개편안 내놓았는데요. 오늘 곧바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사실 어제 내놓은 안을 두고 꼼수를 부린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게 대선 때 기초선거 관련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는데요. 작년 1년 내내 사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도 않다가 이제 새해 들어서 지방선거 체제로 이제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일 시점에 갑작스레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가 문제가 아니고 기초선거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어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내 최고위원들이 뭐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니까 뒤늦게 오늘 홍문정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론이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어제 홍문정 사무총장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 문제 들고 나와서 뭐 기자들한테 거의 당론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또다시 발뺌을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좀 논의 구도 자체를 좀 뒤흔들어 놓겠다 뭐 이런 꼼수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 홍문정 사무총장이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제 올해 지금 5월 달이면 황교안 대표 체제 임기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3월로 좀 당겨서 할 거냐 아니면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 이후로 8월로 늦출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김재원 전략기획위원장 이렇게 네 사람을 제가 세트로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차원이었군요. 홍문종 사무총장 아마 뭐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 아마 좀 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TV